자, 우리 의문론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사실 이렇게 길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내용을 어느 정도는 숙지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내용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시간도 한번 잘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은 소리내는 방법에 따른 자음 분류를 볼게요. 파열음 같은 경우에는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내는 소리. 이렇게 하면 어렵잖아요. 얘 한번 발음해 볼까요? 브브 하기 전에 어떻게 발음이 나요? 브하기 전에 우선 입을 막죠. 공기의 흐름이 막았다가 그 다음에 브 이렇게 터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파열음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마찰음을 한번 볼까요? 얘 발음해 볼까요? 어때요? 이게 입술을 아까 브 같은 경우에 입술을 완전 입을 막았다가 브 이렇게 터트렸잖아요. 근데 마찰음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흐르는 통로를 좁혀서 마찰을 일으키는 거예요. 해보세요. 스 했을 때 공기가 그 좁은 입 사이로 나오잖아요. 발음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스 했을 때 이렇게 공기가 조그마한 통로로 마찰을 내면서 내는 소리를 우리는 마찰음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파찰음 같은 경우는 이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파자에 파열음의 파, 마찰음의 찰. 그래서 얘를 해볼까요? 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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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즈. 여기가 아니라 여기네요. 즈, 즈, 즈. 아까 얘보다는 얘 파열음보다는 파열음 완전 막았었는데 그게 아니라 얘는 틈을 좀 주죠. 얘에 비하면은 다시 한번 볼까요? 브, 브랑은 브 할 때랑은 다르게 즈 하면은 입을 완전히 막은 건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시옷을 보면은 스 할 때는 완전 마찰이 났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즈 살짝만 소리가 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음 같은 경우에는 무, 그 다음에 느, 비자가 코예요. 코란 이비 누가 할 때 그 이 비자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코. 그래서 코에서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느 코에서 나죠. 그래서 이 소리를 비음이라고 부르고 이 유자는 혀에서 나는 소리. 혀. 그래서 유음이라고 하면은 르 얘는 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한번 선생님이 구분을 해봤습니다.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 자음을 여러 가지로 해볼 수가 있는데 뿌 이렇게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내는 소리를 우리는 파열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마찰음 같은 경우에는 얘가 대표적인 예죠. 시옷을 보면은 이렇게 그래서 공기가 흐르는 통로를 좁혀서 마찰을 일으키며 내는 소리. 그 다음에 얘를 발음해 볼까요? 즈 이 두 개가 합쳤다고 보면 돼요.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틈을 조금 내어 마찰을 일으키며 내는 소리. 그래서 즈 이렇게. 그 다음에 비음 같은 경우에는 느 이렇게 입안의 통로는 막고 공기를 코로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그래서 느 이렇게. 그 다음에 유음 같은 경우는 혀에서 나는 소리. 그래서 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소리의 세기에 따른 자음의 분류를 보도록 할게요. 이게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한번 대표적인 예부터 써볼게요. 자, 발음을 해볼까요? 브 어때요?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소리죠. 그래서 이런 소리를 우리는 예사 소리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뿌 뭔가 강하고 단단한 느낌을 주죠. 이 소리를 우리는 된소리라고 불러요. 이 두 개를 비교해보면 알아요. 브 할 때랑 뿌 할 때랑 뭔가 브 할 때는 되게 부드러운 소리라고 볼 수 있지만 뿌 하면은 강하고 되게 단단한 느낌을 주는 소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에 반해서 거친 소리인 풀 해볼까요? 프 어때요? 크고 거친 느낌을 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세 개를 비교해보면 그 다음에 프 이렇게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냥 발음만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겹쳐있는 걸 우리는 된소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다음에 거친 소리는 프 제일 좋은 방법은 집에서 종이를 하나 대보고 소리 내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종이를 앞에다 대고 한번 이 발음을 해보면 브 할 때랑 할 때랑 프 할 때랑 뭐가 제일 발음이 세요? 그죠? 얘가 제일 프라고 하면은 종이가 흔들려요. 선생님도 지금 종이를 갖고 있는데 브 할 때랑 뿌 할 때랑 프 할 때랑 발음이 제일 달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크고 거친 소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직접 한번 A4 용지나
휴지를 갖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이렇게 자음을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자음을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 소리 나는 위치, 그 다음에 소리 내는 방법,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져요.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는 한번 발음을 해볼까요? 브, 무, 프, 뿌 이렇게 했을 때 입술 소리라고 불러요. 입술에 소리가 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잇몸 소리. 그래서 느, 드, 드, 스, 스 얘네들은 다 같은 잇몸에서 나는 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한 입천장 소리 했을 때 즈, 쯔, 츠.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린 입천장 소리. 그래서 그, 크, 응 이라고 했을 때 여린 입천장 소리. 마지막으로 목청 소리는 흐 라고 했을 때 모청 소리.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는 파열음, 막았다가 터트리는 소리 그랬을 때 대표적으로 브 해보세요. 브 터트리죠. 마찰음은 되게 얇게 해서 입술을 좁혀서 그 사이로 나오는 소리. 그래서 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마찰음이라고 부르고 이 두 개가 합쳐지면은 파찰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즈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코에서 소리 나는 거를 비음이라고 불렀어요. 느, 응 이렇게. 그 다음에 유음은 르 했을 때 혀에서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소리 나는 방법에 따라서도 이렇게 5가지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같은 걸로 구분해 보면 좀 더 쉽겠죠. 그래서 브, 뿌, 프 했을 때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거 종이 대보고 해보라고. 그래서 브, 뿌, 프 했을 때 프 하면은 공기가 확 나가요. 그래서 이 소리를 예삿소리, 그 다음에 된소리, 거센소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을 볼게요. 그 다음 장을 보면 이런 식의 나중에 선생님이 표를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나중에 선생님하고 같이 빙고를 할 때 이걸 찾는 걸 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만약에 내가 히읗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히읗이라고 말하지 말고 목청 소리에 마찰음이요. 그러면 아 히읗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얘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입술 소리에 파열음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여기다 선생님이 하나 빼놨는데 얘는 예삿소리 그 다음에 된소리 그 다음에 거센소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프 같은 경우에는 입술 소리에 파열음에 거센소리요. 그러면 이 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를 발음하고 싶다. 얘를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러면 얘는 센 입천장 소리에 그 다음에 파찰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된소리가 되겠죠. 된소리요 하면은 아 이걸 얘기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다른 건 다 이렇게 3개씩 나눠져서 알 수가 있잖아. 얘도 예삿소리 그 다음에 된소리 거센소리라고 나눠질 수 있는데 얘는 2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당연히 예삿소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2개가 겹쳐져 있으니까 된소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중간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원래 딴 데는 다 예삿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있는데 얘는 마찰음은 거센소리가 없어요. 얘밖에 없어서 얘 같은 경우에 그냥 목청소리에 마찰음이요 라고 하면 돼요. 만약에 잇몸소리 얘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세한 입천장 소리에 비음이요 하면 아 얘를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에 오면은 선생님하고 이렇게 매 시간 의문으로 하는 빙고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빨리 익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쉽게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이가 있고 여기도 이렇게 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코, 여기 입술, 여기도 입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냥 대충 한번 그려봤어요. 자, 그래서 여기 우리 발음 나는 위치에 따라서 그때 다르다고 했었잖아요. 그걸 잠깐 보면 색깔을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닿으면은 입술이니까 얘를 입술 소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 발음 나는 거는 브, 뿌, 프, 무 이런 것들이 입술에서 소리가 났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혀를 잠깐 그릴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혀가 여기는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까요? 요 혀의 여기랑 그 다음에 요 잇몸 뒤에랑 닿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잇몸에 닿으니까 잇몸 소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잇몸 소리에는 뭐가 있었냐면 드, 트,
뜨, 스, 스, 느, 르 이런 것들이 다 이 잇몸에서 소리가 났어요. 자, 그 다음에는 다른 색깔로 또 해볼까요? 여기 혀 바닥하고 여기 혀를 이 손을 넣어서 잇몸을 위에 한번 보면은 입 안의 위에를 보면은 요 부분에서 소리 나는 걸 우리는 센 입천장 소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이렇게 가져다 보면은 즈, 츠, 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색깔을 바꿔서 여기 요거보다 좀 뒤에 그리고 요 뒷부분하고 소리 나는 거를 우리는 여린 입천장 소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뭐가 있냐면 그, 크, 끄,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뒷부분을 볼게요. 여기 보면은 목구멍, 요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를 목청 소리 혹은 목구멍 소리라고 부르고 여기에는 흐가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잘 나눠봤어요. 여러분들 좀 이해가 좀 쉬웠나요? 선생님이 그림을 좀 못 그려서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었고 이게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좀 쉬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선생님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다지 이해가 잘 됐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나중에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그래서 빙고 게임을 할 거라고. 그래서 빙고 게임 할 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알겠죠? 자, 우리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제 의문에 대해서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의문에 대해서 좀 보고 그 부분을 봐야지만 여기를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기가 좀 밑으로 왔네요, 이게. 그래서 3. 우리말 바로쓰기 부분에서 올바른 발음과 표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단원에 들어왔으니까 들어오기 전에 선생님이랑 학습을 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서 이번 시간 한번 수업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올바른 발음과 표기라는 단원에서는 학습 목표, 어떤 학습 목표가 있냐면은 음운 변동에 따른 내재한 원리와 규칙을 탐구할 수 있다. 그래서 교과서는 104페이지부터 11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운 변동을 알아보려면 당연히 음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음운에 대해서 봤죠. 음운이 뭐였죠?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면 음운이라는 거는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음운이라는 것은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게 강하고 각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요 이응하고 기억에 의해서 뜻이 구별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렸냐면 자음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자음이라는 거는 뭐였을까요? 그렇죠. 자음이라는 거는 소리가 장애를 받으면서 나오는 소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검하고 김이 있었죠. 검하고 김은 요 미음하고 여기 어하고 이에 따라서 나눠지잖아요. 그죠? 어하고 이에 따라서 이 두 개를 묶어서 우리는 모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모음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까지 봤었고, 그래서 복습까지 잠깐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음운 변동에 내재된 원리와 규칙을 탐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나중에 시험에도 굉장히 선생님이 많이 낼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집중하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교과서 105페이지를 볼게요. 105페이지를 보면 음운 변동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음운 변동이 뭐냐면은 어떤 음운이 놓여 있는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을 우리는 음운 변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음운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네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그래서 음운에는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 등이 있다. 그래서 자음 같은 경우에는 구강통로가 장애를 받으며 나는 소리. 그래서 느, 르, 무,
브 이런 것들. 모음 같은 경우에는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 그래서 단모음, 이중모음, 반모음을 봤었는데 우리 단모음은 뭐였죠? 그죠? 입술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 봤던 거는 근데 이 바뀌는 거는 야, 여 이런 것들을 봤었죠. 그죠?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 복습을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다 해봤고 105페이지는 그래서 좀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이전 시간에 이제 복습을 다 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다음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105페이지 같이 다시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105페이지 한번 볼까요? 앞에 부분 잠깐 다시 한번 보면 올바른 발음과 표기 부분에서 어떤 음운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을 우리는 음운 변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배웠죠. 그러면 이 음운 변동은 왜 일어나는 걸까?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까닭에 대해서 보면은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발음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제일 큰 이유는 발음을 쉽게 하기 위해서요. 발음이 어려우면은 우리는 좀 힘들어요. 근데 그 발음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음운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발음의 경제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하면 발음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발음의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표현을 명료하게 하여 뜻을 좀 더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일어나기도 한다. 그래서 두 번째는 표현의 명료성이라고 해서 표현을 명료하게 해서 뜻을 좀 더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운 변동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운 변동에는 크게 교체, 그 다음에 탈락, 첨가, 축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번 잠깐 볼까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만 보고 뒷부분에 또 다시 설명이 들어가요. 알겠죠? 교체 같은 경우에는 요 네모하고 이 동그라미가 만났는데 이 네모는 그대로인데 요 동그라미가 이렇게 세모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얘로 교체됐다. 동그라미가 세모로 교체됐다 해서 우리는 이거를 교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탈락 같은 경우에는 네모하고 동그라미가 만났는데 네모는 있는데 동그라미는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얘가 탈락해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첨가 같은 경우에는 네모하고 동그라미가 만났어요. 근데 아까는 없던 요 세모가 생겼어요. 그래서 얘가 첨가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선생님 잘못 썼네. 여기가 축약이 축약은 뭐냐면 네모와 동그라미가 만났는데 네모도 아니고 동그라미도 아닌 세모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축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네 가지를 봤어요. 교체, 탈락, 첨가, 축약. 교체는 우리 그러잖아요. 배터리 교체한다 했을 때 원래 쓰던 헌 배터리 대신에 새로운 배터리를 끼워 넣으면 교체라고 부르잖아요. 그걸 교체라고 하는 거고, 탈락은 예를 들어서 방송부에 지원했는데 탈락했어요. 그럼 내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것처럼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걸 이야기하고, 첨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요리를 하다가 조미료를 첨가했다 했을 때 그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축약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축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음운 변동의 종류에 대해서 네 가지에서 봤고, 이제 그 종류 하나하나씩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음운 변동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봤는데 교과서를 잠깐 볼게요.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보면은 교과서 네 번째 줄을 볼게요. 105페이지 보면은 국어의 음운 변동은 일반적으로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나눌 수 있다. 교체는 뭐냐면 교체는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한다. 아까 얘기했죠. 배터리 교체하는 거. 그다음에 탈락은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 여자 축구가 올림픽 예선에서 예선에 올라가기 전에 중국에 졌대요. 그래서 탈락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탈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첨가는 없던 음운이 새로 더해지는 것이다. 이전에는 없던 게 새로 생겼어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조미료가 추가되는 것처럼. 그다음에 축약은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새로운 음운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음운 변동을 간략하게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해서 우리 그림은 봤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부분 볼게요. 밑에서 세 번째 줄 105페이지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단어 가운데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그래서 음운 변동의 원리와 규칙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말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르게 표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보면 받아쓰기 하잖아요. 우리도 한번 받아쓰기 한번 할까요? 그래서 받아쓰기를 하면은 이게 음운 변동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면 우리 음운 변동이라는 거를 배울까라고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정확한 표현과 전달을 위해서요. 이게 제대로 전달하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음운 변동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올바른 표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예전에 받아쓰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 받아쓰기 한 이유가 이 음운 변동의 학습 때문에 우리는 받아쓰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 수준을 테스트하는 차원에서 한번 받아쓰기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